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태호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기는 부동산 투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월전쉽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 사람 이름은 아니고 그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3명의 공인중개사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사람은 그 월세, 한 사람은 전세, 한 사람은 뭐 쉽세, 뭐 이렇게 해서 합쳐서 월전쉽이라는데 그 3명의 중개사가 모여서 이제 팟캐스트 운영하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책으로 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부동산 책들은 한 3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남이 돈 번 이야기. 그래서 그 남이 돈 번 이야기를 읽으면 그게 제일 재밌죠, 사실. 누가 얼마 벌었고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들, 사례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현상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상황을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은 좀 재미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현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부동산 이론을 소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책들은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 책은 한 사례가 한 70 그리고 이론이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술술 읽혀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고 오늘도 한 5군데 제가 생각을 한 곳을 그냥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볼까요? 부동산의 매력을 느껴 직업까지 바꿨는데 시작하자마자 눈물 쏙 빠지게 비싼 수업료를 내야만 했다. 개포동 아파트는 2년 반 정도 보유하다가 9,900만 원을 손해본 뒤에야 매각했다. 엄청나죠? 9,900만 원. 뭐 1억 가까이. 세금과 이자까지 계산하면 거의 2억 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다. 여기 그 저자 3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자가 3명이 나와요. 제갈량이라는 분이랑, 그 필명, 뭐 별명 같은 거죠. 닉네임. 제갈량이라는 분이랑, 신음여사, 맞나요? 신음여사라는 분이랑, 그리고 황금배짱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황금배짱이라는 분이 그 처음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중개사를 시작하면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 손해를 본 게 세금까지 하면 한 2억 원 정도 손해를 봤고 이후 더 신중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다.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보통 이렇게 손해를 적은 손해가 아니잖아요. 200만 원, 뭐 20만 원, 2만 원도 잃어버리면 아까운데 이렇게 손해를 봤음에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뭔가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게 진짜 그 닉네임대로 황금 배짱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저자 3명은 사실 제갈량이라는 그 제일 처음 중개사가 돼서 방배동에서 이제 중개를 잘해서 많이 유명해지고 뭐 일을 잘하게 된 그 제갈량 중개사님이 그 고객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이 신음여사랑 황금배짱이래요. 그래갖고 이 제갈량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좋은 물건을 추천하고 했으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나머지 2 고객님들도 그 전업을 해서 중개사가 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갈량이랑 합을 맞추면서 3명이 합을 맞춘 그런 부동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이제 팟캐스트도 하게 되고 이렇게 책도 쓰게 됐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인연인 것 같고 그 주로 방배동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가 방배동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돈으로 사든 많은 돈을 들이든 부동산 투자는 수익이 남아야 한다. 얼마나 적은 돈으로 사는가 보다 수익을 남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저도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그러니까 살 때 싸게 사야 돼요. 살 때 싸게 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비싸게 사서 월세를 내동 받아도 나중에 팔 때 싸게 팔아버리게 되면 그 월세 받은 게 다 결국 손해를 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 이유가 됐든 경매로 낙찰을 받든 매매를 하든 어떤 경우 됐든 싸게 사야 되고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 계산이 철저해야 돼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모든 상황을 다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고 또 이 부동산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직접 해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만 봐가지고는 절대 많은 것들을 얻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제일 빨리 배우려면 일단 한번 사봐야 된다. 예. 한 8천만 원짜리 주택이라도 사보고 경험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학군과 부동산은 무관하지 않다.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학군이 곧 그 지역의 미래 가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미래 가치는 학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군을 따라가면 돈은 저절로 붙는다. 그 부동산 투자는 사실 아파트를 대부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첫 번째로 시세 조사가 편리하기 때문이죠. 보통 아파트는 많으면 뭐 1000개, 2000개 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작게는 2, 300개 뭐 나홀로 아파트들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똑같이 생긴 집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표본이 많아서 시세가 형성이 되고 그나마 그래서 가격 조사하기가 편해요. 그래갖고 사실 살 때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하는 그런 이유들이 정확한 시세를 조사하기가 힘들고 시세가 정확히 조사된다면 실패를 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하게 되고 특히나 이 아파트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부동산 투자에 제 첫 번째로 많이 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의 경우는 특히나 학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는 보통 그 교통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뭐 직주 근접, 직장이 얼마나 가까운 데 있는지 그리고 상권도 보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을 보는데 교육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군이 탄탄하면 조금 비싸게 집을 사도 손해볼 위험이 적다. 학군은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결국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살면서 아이의 교육에 신경 쓰면서부터는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괜히 그 학군이 센 곳에 집값들이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측정이 된 것이고 보통 그 교육열이 센 곳은 세 곳 정도 되죠. 대치동이랑 목동이랑 중계동. 예, 그래서 거기 근처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비싸다. 뭐 서울은 다 비싸지만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투자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니다. 첫 번째 투자 부동산은 사실 실거주가 되겠죠. 내 집은 사실 오르고 내리고의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내가 살고 있는데 내 가족들이랑 이게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뭐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당장 뭐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뭐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기분은 좀 나쁘지만 뭐 딱히 뭐 그건 없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투자 부동산은 이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관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그 차이는 입지에 있다.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경기 흐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부동산 입지는 이퀄 가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이 침체기일수록 입지는 더욱 중요하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입지가 좋지 않은 것부터 무너지고 입지가 좋은 것들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입지가 중요하죠. 지방에도 중요한 입지가 또 있으니까요. 중심축. 그런데 그 투자 금액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투자금이 적다고 해서 변두리로 들어가면 오히려 고생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실패하지 않는 내 원금을 잃어가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사례도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인데 6년 전에 똑같이 1억 5천을 갖고 옥수동에 22평 삼성 레미안이겠죠. 요거 산 사람과 다른 친구는 덕소에 남양주에 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옥수에 산 사람은 3억 4천이 올랐고 다른 한 사람은 3,500밖에 안 올라서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 선택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입지의 차이인 거죠. 옥수동은 그만한 인프라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남양주도 지금은 나쁘지 않지만 많이 다산 신도시도 생기고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옥수에 비할 바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 마지막인데요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 날 때마다 부동산에 자주 들르는 것도 부동산 전문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좋은 물건은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는다.
꼭 매매권이 아니더라도 여름이면 아이스크림 뭐 사들고 겨울이면 붕어빵 한 봉지 사들고 찾아가서 중개사와 친분을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책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 갖고는 절대 뭔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임장을 간다는 게 막 뭐 지역도 분석하고 막 걸어다니면서 교통도 보고 뭐 주변 환경도 보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중개소를 들르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이 중개사님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서 좋은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또 지방에 만약에 물건을 투자하게 되면 매번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사람은 믿을만한 중개사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중개소 갈 때 뭐 바카스를 한 박스 사들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여름이면 뭐 수박을 한 통 사들고 간다거나 뭐래도 사들고 갑니다. 이게 이런 사사로운 작은 돈에 연연하면 벌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신경을 써주게 됩니다. 예, 이 책은 길벗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길벗은 다 아시죠? 컴퓨터 뭐 책들도 많이 썼고 기타 여러 가지 책들을 되게 많이 쓰는 베스트, 어떻게 보면 그런 되게 유명한 출판사인데 길벗에서 나온 책들은 대부분 다 쉽게 읽히게끔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부동산 책 중에도 굉장히 잘 읽히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들도 있고, 조금 아쉬웠던 건 이 사례들이 금액들이 되게 커서, 물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례가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뭐 10억 넘어가는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은 조금 접근하기가 일반 서민은 쉽지가 않다. 근데 어찌됐든 참고를 해볼 만한 상황들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읽어볼만 하고, 이 책을 읽게 되면 또 이 월전십 요 3명의 중개사분들이 운영하시는 팟캐스트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